안녕하세요, 상군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헷갈리기 쉬운 한글 맞춤법 단어와 문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는 단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말이 맞는 말일까요? 메시지가 있고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맞는 말이고요, 메시지는 틀린 말입니다. 자, 메시지라는 영문을 한글로 옮길 때는 메시지라고 옮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자, 두 번째, 멋쟁이가 있고요, 멋장이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 맞을까요? 자, 멋쟁이가 맞고요, 멋장이는 틀린 말입니다. 자, 멋있거나 멋을 잘 부리는 사람은 멋쟁이고요. 그리고 장이라는 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을 가진 기술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두장이, 칠장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죠. 쟁이라는 말은 성질이나 독특한 습관을 가진 사람에 쓰이고요. 고집쟁이, 개구쟁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말이 맞을까요? 으스대다가 있고요, 으시대다가 있습니다. 자, 으스대다가 맞습니다. 으시대다는 틀린 말입니다. 자, 우쭐거리며 뽐내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은 으스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으시대다는 틀린 말이고요. 친구들 앞에서 으스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느 말이 맞는 말일까요? 설렘가 있고요, 설레임이 있습니다. 자, 아이스크림 때문에 많이들 헷갈리시는 말인데요. 설렘이 맞습니다. 설레임은 틀린 말입니다. 자,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두근거리다 라는 의미의 말은 설레다이고요. 이것을 명사로 만든 말이 설렘입니다. 다섯 번째, 해님이 있고요, 해님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맞을까요? 해님이 맞습니다. 해님은 틀린 말입니다. 해님은 사이시옷이 들어갈 수 없는 말입니다. 해님이 아니라 해님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해님, 달님 이렇게 표현하죠. 어느 말이 맞는 말일까? 이파리가 있고요, 이파리가 있습니다. 자, 이파리가 맞습니다. 이파리는 틀린 말이고요. 나무와 풀의 줄기에 붙은 잎을 이파리라고 합니다. 잎사귀와는 다르게 잎, 아리로 합성어지만 아리라는 말이 현대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파리 자체를 한 단어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느 말이 맞는 말일까? 왠지 떨린다, 왠지 떨린다. 자, 지금 위에 있는 왠지 떨린다가 맞는 말이고요. 밑에 왠지 떨린다는 틀린 말입니다. 왜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떨린다는 말의 의미이므로 왜인지의 줄임말인 왠지로 씁니다. 왜는 꾸며주는 말로 어찌된 어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 험상궂게 생긴 사람, 웬일이니, 웬만큼과 같이 쓰입니다. 어느 말이 맞는 말일까요? 초콜릿이 있고요, 초콜릿이 있습니다. 초콜릿이 맞는 말입니다. 초콜릿은 틀린 말이고요. 자, 코코아씨를 볶아 만든 가루에 우유, 설탕, 향료 따위를 섞어 만든 것을 초콜릿이라고 표기합니다. 자, 어느 말이 맞는 말일까? 아홉 번째, 프라이팬이 있고요, 프라이팬이 있습니다. 프라이팬이 맞습니다. 프라이팬은 틀린 말이고요. 자루가 달린 얇고 널쩍한 냄비를 프라이팬이라고 하죠. 자, 프라이팬을 라고 쓰면 틀린 말입니다. 열 번째, 떡볶이가 있고요, 떡볶이가 있습니다. 떡볶이가 맞는 말이죠. 떡볶이는 틀린 말이고요. 떡과 여러가지 채소를 넣고 양념을 하여 볶은 음식을 떡볶이라고 합니다. 떡과 볶기가 합쳐서 생긴단 말입니다. 자, 어느 말이 맞는 말일까? 11번째, 숟가락 있고요, 숟가락이 있습니다. 자, 밥이나 국을 떠먹는 기구를 숟가락이라고 하죠. 자, 위에 있는 것이 틀린 말이고요, 밑에 있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자, 당연히 젓가락은 시옷 받침입니다. 자, 밥을 먹을 때 숟가락과 젓가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육개장이 있고요, 육개장이 있습니다. 육개장은 틀린 말이고요. 밑에 있는 육개장이 맞는 말입니다. 쇠고기를 삶아서 알맞게 뜯고 얼큰하게 가진 양념을 끓인 육개장이라고 합니다. 자, 닭고기로 끓이는 경우가 있어서 육개장을 헷갈릴 수 있는데 밑에 있는 육개장이 맞는 말입니다. 주스가 있고요, 주스가 있습니다. 발음이 비슷한데요. 위에 있는 건 틀린 말이고요, 밑에 있는 게 맞는 말입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짜낸 집을 말하죠. 자, 케이크 있고요, 케이크가 있습니다. 자, 케이크 틀린 말이고요, 케이크가 맞는 말입니다. 밀가루, 달걀, 버터 등으로 만든 서양 음식으로서 케이크라고 표기를 합니다. 트름이 있고요,
트림이 있습니다. 들음은 틀린 말이고요. 트림이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 방구가 있고요. 방귀가 있습니다. 자, 방귀가 맞는 말이죠. 트림을 하고 방귀를 낀다. 위에 15번째 내용하고 연관돼서 이야기 드렸고요. 자, 찌개가 있고요. 찌개가 있습니다. 이건 많이들 알고 계시죠? 밑에 있는 찌개가 맞습니다. 개와 개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표기를 해봤고요. 자, 18번째 슈퍼마켓이고요.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슈퍼마켓이 틀린 말이고요. 밑에 있는 슈퍼마켓이 맞는 말입니다. 식료품, 일용잡화 등을 많이 모아놓고 파는 곳을 말하죠. 자, 19번째 일찍이가 있고요. 일찍이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말이 틀린 말이고요. 밑에 있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일찍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일찍이로 쓰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예로 더욱이, 오뚜기가 아니라 더욱이, 오뚜기라고 표현을 하죠. 자, 쓰레바지가 있고요. 쓰레받기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 맞을까요? 쓰레바지 틀리고요. 쓰레받기가 맞습니다. 자, 이건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인데요. 비로 쓴 쓰레기를 받아내는 기구는 쓰레받기가 맞습니다. 자, 얼음이 있고요. 얼음이 있습니다. 얼음이 맞고요. 얼음은 틀린 말입니다. 물이 얼어 굳어진 것을 얼음이라고 하지요. 자, 그 다음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 자, 전자가 틀린데요. 이것은 영어 표기를 한글로 표기할 때 위에 있는 표기로 진행을 합니다. 발음이 비슷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게 맞는 말입니다. 자, 23번째 로봇이 있고요. 로버트가 있습니다. 로봇이 맞는 말이고요. 로버트는 틀린 말입니다. 자, 인간과 비슷하게 생긴 기계장치를 의미하죠. 자, 다음은 24번째 눈곱이 있고요. 눈곱이 있습니다. 눈곱이 맞는 말이고요. 눈곱은 틀린 말입니다. 눈에서 나온 진득한 액체를 말하죠. 자, 다음 먼지떨이가 있고요. 먼지털이가 있습니다. 먼지떨이가 맞습니다. 먼지털이는 틀린 말입니다. 떨다라는 말에 붙어있는 것을 떼어낸다는 의미가 들어있으므로 먼지떨이가 맞습니다. 비슷한 말은 이제 재떨이도 마찬가지로 떨이가 맞죠. 자, 두 번째 파트 헷갈리는 문장입니다. 얼굴이 다르네요. 얼굴이 틀리네요. 어떤 말이 맞을까요? 얼굴이 다르네요가 맞습니다. 얼굴이 틀리네요는 틀린 말이에요. 이건 다르다와 틀리다에 대한 의미를 헷갈릴 때 그렇게 오용해서 쓰는데요. 다르다는 두 가지 이상이 있을 때 차이가 있다는 의미고요. 틀리다는 맞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나와 달라. 답이 틀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어느 문장이 맞을까요? 상희가 그 책 재미있대. 상희가 그 책 재미있대. 어이냐 아이냐 문제죠. 위에 있는 대는 틀린 말이고요. 밑에 있는 대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대는 말하는 이가 직접 경험한 것을 나중에 말할 때 쓰고요. 밑에 있는 대는 남의 말을 간접적으로 전할 때 쓰입니다. 자, 다음은요. 길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어. 길에서 지갑을 잊어버렸어. 자, 이거는 잃어버렸어가 맞는 말이고요. 잊어버렸어가 틀린 말입니다. 물건이 없어지는 것은 잃다라고 하고요. 기억 따위 등을 잊는 것을 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잔치를 벌립니다. 잔치를 벌립니다. 어떤 말이 맞을까요? 자, 위에 있는 말이 맞고요. 밑에 있는 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벌이다는 어떤 일을 시작하다는 의미고요. 벌리다는 같은 경우는 둘 사이의 간격을 넓게 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 공부를 잘 가르쳐 주십니다. 공부를 잘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거는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해요. 가르치다는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해주는 거고요. 가르치다는 손가락 같은 것으로 방향을 지적하는 것이죠. 어느 문장이 맞을까요? 밥을 안 먹는다고? 밥을 안 먹는다고. 자,
위에 있는 문장이 맞는 말이고요. 밑에 있는 문장은 틀린 말입니다. 자, 위에 안은 서술어 앞에 쓰이는 말이고요. 밑에 있는 안은 아니다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먹지 않다. 뭐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이죠. 어느 말이 맞는 말일까요? 자, 병이 다 나았구나. 병이 다 나았구나. 위에 있는 말이 맞고요. 아래에 있는 말이 틀립니다. 자, 낫다. 위에 있는 낫다라는 말은 병이나 상처가 고쳐져 좋아진다는 의미이고요. 밑에 있는 나았구나는 뱃속에 아이나 새끼, 알을 밖으로 내보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8번째 문장입니다. 우체국에 가서 소풀을 붙였다. 우체국에 가서 소풀을 붙였다. 첫 번째 문장이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문장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붙이다라는 말은 편지나 물건을 보내다 라는 의미고요. 붙이다라는 말은 떨어지지 않게 하거나 가까이 붙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풀로 붙이다 할 때 밑에 있는 붙였다를 쓰지요. 자, 9번째 문장입니다. 학생으로서, 이거 많이들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인데요.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 자, 어떤 게 맞을까요? 위에 있는 문장이 맞고요. 밑에 있는 문장이 틀립니다. 자, 로서 위에 있는 서는 신분이나 자격을 나타낼 때 쓰고요. 로서는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낼 때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으로서 말씀하셨다. 편지로서 그리움을 달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10번째 어느 문장이 맞는 문장일까? 왠지 가슴이 두근거린다. 왠지 가슴이 두근거린다. 자, 첫 번째 문장이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문장이 틀린 말입니다. 자, 왠지는 왜인지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왜는 어찌된 어떠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꾸며주는 말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웬 같은 경우에는 웬만큼, 웬일이니 이럴 때 쓰이는 말입니다. 왜인지의 줄임말인 왠지가 맞습니다. 자, 11번째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 우리들의 간절한 바램. 자, 어떤 말이 맞을까요? 자, 바람이 맞습니다. 바람은 틀린 말이고요. 자, 바라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다. 그리고 당신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렇게 위에 있는 바람이 쓰고요. 자, 바래다라는 말은 볕이나 습기 때문에 색이 변색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이가 누렇게 바랬다 이럴 때 쓰이는 말입니다. 어느 문장이 맞는 문장일까요?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 첫 번째 문장이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틀린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든, 던 이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요. 어느 것이 선택되어도 상관없을 때 쓰이는 말은 든이고요. 자, 과거의 일을 돌아보거나 떠올릴 때 쓰는 말은 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든이 들어가야지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은요. 바보양이 너무 작다. 바보양이 너무 적다. 자, 지금 작다와 적다의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요. 작다는 틀린 말이고요. 적다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작다는 크기가 크지 않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자 크기가 작다. 그리고 적다라는 말은 양이 많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 수가 적다.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자, 14번째 어느 문장이 맞는 말일까? 개가 짖는다가 있고요. 개가 짖는다가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 맞는 말일까요? 개가 짖는다가 맞습니다. 되는 문장은 틀린 말이고요. 위에 짖는다라는 내용은 개가 크게 소리를 내다. 그래서 뭐 개 짖는 소리 할 때도 지읒 받침이 들어가죠. 그리고 짖다라는 말은 재료를 들여 무언가를 만들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글을 쓰다, 농사를 하다 이럴 때 쓸 수 있죠. 밥을 짓다, 씨를 짓다, 농사를 짓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할머니 약을 다린다. 할머니 약을 달인다. 어떤 문장이 맞는 문장일까요? 자, 위에 있는 게 틀린 거고요. 밑에 있는 게 맞는 문장입니다. 자, 다리다라는 말은요. 옷이나 천에 구김을 펴고 다리미로 문지른다는 의미고요. 달이다라는 말은 약재에 물을 넣어 우러나도록 끓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지를 다린다고 할 때는 위에 문장이 되겠고요.
보약을 달리다는 밑에 것이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헷갈리기 쉬운 한글 맞춤법 단어와 문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국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